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경계심이 다소 짙어진 모습입니다. 미국의 금리 급등도 압박이 되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더욱더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시장은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이 경계 심리가 다소 더 커졌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도대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밀려날까, 이런 답답한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군이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만나보기 앞서서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1타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사실요, 하반기 들어서 시장이 좀 내내 내리막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침이 오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이 생겨날 정도로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한번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시죠. 예. 오늘도 역시나 좀 하락을 좀 했는데 10월이 좀 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10월의 마지막 밤. 예, 이런 노래도 있는데, 아무튼 10월이 이제 주가의 변곡점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보나 이제 10월이 그 전체 이제 시장에서 변곡점 가능성, 그러니까 지난 1년 전에 바닥에서 출발해서 1년 만에 다시 한번 재바닥이 왔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1년 단위, 시간 단위로 보면은 이제 저점을 좀 찾아가는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이 저점이냐, 추가적으로 내려가서 저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이격이 최대로 가다한 점,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보통 이제 저점을 찾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차트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의 좀 내용인데, 코스피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좀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거 보면은 거의 하단선까지 내려온 약간 오버슈팅이 좀 된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바닥이 이렇게 외바닥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V자로도 들어올려서 조정을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하락을 하다가 반등하다가 추가 하락이 돼서 이런 모양으로 저점을 형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비근한 예로 최근에 이제 최근 고점에서 보면은 하락을 하다가 반등했다가 추가 전저점을 깬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이제 시간을 거꾸로 역상하게 되면은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슈팅하는 3파동이 일어나는 어떤 흐름이라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이 가격 가바닥에서 상승하고 크게 빠졌던 부분인데, 이걸 시간을 역상을 하게 되면은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 그다음에 이렇게 3파동이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거꾸로 역산을 하면은 현재 이제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역회된 숄더 형태가 나와주는 형태의 어떤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 어떤 차트의 어떤 흐름에서도 약간 마찬가지 흐름을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바닥을 중심으로 위아래 대칭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이 부분들도 역시
이런 모습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락이 됐을 때는 단기간에는 한 달이 어떤 투매의 저점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3개월 기간이 하락이 되는 60일 동안 하락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급락부터 최근의 흐름까지가 보면은 정확하게 58일 정도 되죠. 그래서 거의 60일을 좀 채우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바닥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코스닥의 이제 지수를 보더라도 이 박스권 다시 말해서 현재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 저항 조정 그다음에 돌파 완차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와줬던 그런 부분인데 지지력들이 보인다면 이 냉난점까지는 정확하게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 추세가 열린다 하더라도 크게 조정 보인 다음에 빠지는 흐름들이 될 수 있을지언정 여기서는 거의 하락 투매의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10월이 하나의 증시의 변곡점이었다는 것을 지난 1년 전에도 그걸 현재 이때는 이제 10월 중순에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거의 한 10월 말 정도 이번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 10월장이 하락장이 지나가기만을 손 놓고 기다리기엔 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매일같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시황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살펴볼 텐데 우선 상한가까지 도달했던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힘이 좀 빠지긴 했지만 장중에 8,000원도 돌파하는 모습이었죠. 우듬지팜도 상한가 도달이 됐고요. 계속해서는 종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BK가 장중에 변동성은 컸지만 마감 기준으로 7%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탑 머티리얼, 코오롱 글로벌, 우듬지팜은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는 장중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탑 머티리얼 살펴볼 텐데 상한가 마감이 됐죠. 고성능, 리튬, 인산철, 양극재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고요. 양산에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지면서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광동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더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에서 가을, 겨울철에 유행하는 감염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폐렴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코오롱 글로벌 살펴볼 텐데 중동의 이 경제 사절단에 참여를 해서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었던 투자 포럼에서 현지 업체 2곳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힘을 받으면서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다음은 태경 BK입니다. 장중에 좀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소 럼피스킨병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국내에 처음 나온 뒤로 14건이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동물 백신주들이 이 같은 소식에 또 힘을 받으면서 시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마지막으로 우듬지팜 살펴볼 텐데 마찬가지로 상한가 마감을 보였던 종목이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마트팜 시장을 국내 기업이 선점할 것이라는 이 기대감에 힘을 받았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분석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의 핫스탁5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힘들었는데 상한가 마감을 보였던 종목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탑 머티리얼부터 분석 도와주시죠. 탑 머티리얼 오늘 공시 내용을 보면은 LFP 배터리 상용화에 또 성공을 좀 했다 하는 것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탑 머티리얼 그동안 방송에서 자주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장비 업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 업체라 할지라도 컨설팅 업체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조인한
조인한 여러 가지 장비 업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대신 발주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탑 머티리얼즈가 양극재를 원래 이제 개발을 했던 팀 연구원 출신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하이망간 계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 상용화 어떤 부분들의 어떤 테스트 과정에서 성공 어떤 그런 부분들을 형성을 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LFP 배터리가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의 LFP 이제 배터리의 어떤 그 대안으로서 대항마로서 하이망간 계열의 어떤 흐름 어떤 그 연구를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혜주도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극재 어떤 소재 납품뿐만 아니라 장비 납품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모든 방면에서 거의 완벽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 상승과 조정, 그러니까 상승과 조정이죠. 전체적으로 이 냉난점까지 빠졌고 냉난점에서 쌍바닥을 보이다가 오늘 급반등에 좀 성공을 좀 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즈가 앞으로의 그 2차 전지 쪽에 새로운 트렌드가 하이망간 쪽하고 LFP 배터리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즈가 이런 재료를 가지고 대장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받을 때마다 매수 관점에서 현재 뭐 그렇게 접근해도 무리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조정을 보일 때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 다음은 광동제약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폐렴 관련한 종목들이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광동제약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제약사라고 많이 알려졌지만은 실제 제약사가 아닌 음식 유통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주 삼다수 좋아하신가요? 네. 비타오백은요. 네. 예,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광동 쌍화탕이나 뭐 이쪽 관련된 음료에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니 무슨 제약사냐 이렇게 하고 삼다수 유통입니다. 유통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이지만은 전통 제약사 쪽에 해당이 되고 또 이에 대한 R&D 일부 중에 이제 폐렴 관련된 이슈도 있고 모더나하고 이번에 백신 관련된 유통 정보 이쪽에 이제 계약도 맺었기 때문에 이쪽에 해당이 되는데 광동제약이 이제 그런 이슈로 좀 타고 올라갔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전체 어떤 병원 어떤 병원에 대한 어떤 질병 유행 주기를 보통 4년에서 5년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2024년 또 2025년 쪽에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코로나 질병이 나온다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서서히 약간 유행을 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글로벌 어떤 유행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원래 코로나도 중국에서 유행이 돼서 이제 글로벌 확산이 됐는데 그러지 않으기를 바라지만은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동제약이 굉장히 급하게 급등을 해줬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번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크게 상승하다 조정을 보이고 5일 만에 현재 다시 한번 튀어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 국면이 약간의 뭐 전기가 좀 되는 2, 3일 숨고르기 대가 한번 나와준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방면에 좀 재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료에 대한 인플레이션 수혜주 그런 부분 쪽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광동제약이 수급으로 많이 약간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숨 고르기 이후의 흐름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오롱 글로벌인데
벌써 중동 현지 두 곳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이 같은 소식에 좀 힘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도 강한 모습이었는데, 자, 저희 이 종목 어떻게 계속해서 연속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예, 코론 글로벌은 대기업 어떤 그룹사의 계류입니다. 그래서 코론 글로벌은 코론 건설을 약간 글로벌 차원에서 좀 하기 위해서 코론 건설을 빼고 글로벌을 좀 했습니다. 요새는 건설 빼고 뭐 글로벌이라 건설 빼고 에코나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는데, 대기업 어떤 해외 건설 수주, 그렇다고 해서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건설사업부 이런 부분은 살 수는 없잖아요.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근데 해외 어떤 수주가 가능한 그런 부분 중에 유일하게 코론 글로벌이 원팀 코리아에도 현재 포함이 돼 있고 또 수주 능력도 있기 때문에 코론 글로벌이 가장 크게 어떤 상승을 좀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대기업 중에서 중소대기업 쪽의 어떤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뭐 금호건설이나 아니면은 뭐 동부건설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수주가 가능하죠. 해외 수주가 가능한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중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원탑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코론 글로벌이었는데 역시 상한가로 화답을 좀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코론 글로벌도 상한가 치기 전에 시총이 2천억밖에 되지 않았던 아주 저렴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해외 수중 능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특히 이런 어떤 수주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접근을 좀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이 좀 반영이 좀 됐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장대의 양봉, 요거 같은 경우는 중동 수주 일정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방한 일정이 지나면은 또 재료적 소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어떤 급등이 나오면은 좀 차익 실현 위주로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싶으면 그때는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경 BK인데요. 사실 태경 BK가 저희가 1타 주식이기도 했잖아요.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실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 종목도 한번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시죠. 태경 BK는 오늘 뭐 뉴스에는 현재 소 전염병 관련된 이슈로 올랐는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태경 BK하고 전혀 그거가 관계 없는데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태경 BK는 생석회를 국내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탄소 관련주로 현재 탄소 중립 관련주로 인식이 되고 하고요. 그다음에 드라이스 아이스도 만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소 방역을 할 때 물을 뿌리고 생석회를 이제 뿌리게 되면은 열이 나면서 부글부글 끓게 되면서 그 주변 일대를 다 축사나 이런 것들을 다 소독을 좀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소독 관련된 부분으로 이슈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태경 BK가 지금 흑연 관련된 최근 이슈로 좀 떠올라지고 있는데, 그것하고 또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은 태경 BK가 코쿠스를 수입을 하는데 석유 코쿠스입니다. 근데 석유에서 추출한 코쿠스를 가지고도 현재 이걸 가공해서 어떤 추출을 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현재 인조 흑연이 됩니다. 그래서 인조 흑연에 석유로서는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추출을 않지만은 만약에 대체 인조 흑연이 나와준다면은 현재 석유에서 추출한 코쿠스를 수입하고 있는 이 업체도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심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태경 BK는 두 가지 재료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오늘 장중에 약간 흔들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갭상승에 대해서 아랫꼬리 달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매물 소화하고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상승과 조정이 이분을 찍고 아랫꼬리 찍고 아랫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내일 현재 갭상승이 되면서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태경 BK를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태경 BK는 내일장 흐름까지도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듬지팜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가 마감을 보였었던 종목인데요. 이 우듬지팜의 급등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듬지팜 같은 경우도 현재 스마트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하고 MOU 계약을 좀 맺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스마트팜 제조 기술 부각이 돼서 급등을 해줬는데 아무튼 이쪽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카타르에서도 또 이와 같은 어떤 제휴가 나와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돼지를 어떻게 키우냐면은 빌딩에서 키웁니다. 요새 어떤 흐름들은 현재 빌딩이나 어떤 제조 공장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는 것들이 일반화가 좀 됐던 관리 문제라든가 이제 토지 가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떠올라줄 수밖에 없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농업에 대한 자급자족, 식량 자급자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하수를 끌어올려서 하는 이런 스마트 하는 부분들이 대세 큰 성장 산업으로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듬지팜도 조정이 따라도 더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도 곡물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혜주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듬지팜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신규 상장한 이후로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보통 중기 하락은 보통 한 달, 그다음에 장기 하락은 3개월이 해당이 되는데 한 달이 못 되는 거의 19일 만에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하루만 더 있었으면 딱 20일 쳤 건데 하루 먼저 이제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대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우듬지팜도 한번 중요한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마지막 하스닥 5 종목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소통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입장해 보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일타 강의를 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중국이 오는 12월부터이죠. 이 전기차용 배터리에 쓰이는 흑연을 수출 통제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또 이와 관련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어떤 내용일지 바로 짚어주시죠. 중국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딱 찍어서 흑연을 했던 것은 그만큼 흑연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아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흑연 왜 갑자기 흑연이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면은 정확하게 왜 흑연을 현재 히토류 쪽에 많고 많은 히토류 중에 콕 찍어서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2차 전지 제조 과정, 밸류체인을 먼저 알고 우리가 좀 접근을 좀 해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부분들은 2차 전지의 어떤 제조 과정의 밸류체인을 보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극재를 만드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삼원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니켈, 코발트, 망간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이걸 섞는 부분들이 이제 전구체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또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극재를 만들 때는 리튬을 더 첨가를 시켜서 양극재를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대부분 양극재 위주로 많이 시세가 나고 또 리튬 위주로 시세가 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음극재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히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극재는 리튬의 2배가량 소모가 되고 보통 한 차량당 50kg에서 100kg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음극재는 현재 흑연하고
흑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리콘 응급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흑연의 5%에서 1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실리콘을 첨가되게 되면은 리튬 현재 원자를 수용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물질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실리콘 응급제라고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실리콘 응급제가 있으니까 실리콘 양극제가 있다 이렇게 우기신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응극제를 만드는 흑연이 대단한 물질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수출 통제법 되면서 갈륨 계류만 이어서 추가 조치를 했는데 수출 통제하니까 금지는 아니기 때문에 통제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잘 우기면은 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통과가 되겠지 이렇게 하지만은 갈륨 계류만륨 7월 8월 달에 8월 9월 달에 수입 통과가 제로였습니다.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출 통제로 쓰고 수출 금지라고 읽으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12월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있기 때문에 미리서 발주를 많이 좀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수출 통제 부분이 현재 가소가 되고 또 겨울에는 흑연을 또 생산하지 않습니다. 겨울철에 중국 동북부는 춥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보면은 흑연이 현재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공백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흑연에 대한 어떤 수입 의존도를 보면은 천연 흑연에서는 97%, 그다음에 인조 흑연에서는 94%를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수출을 중단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해지고 그것 때문에 올해부터 어떤 현재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SK온이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은 광산, 현재 캐나다 광산, 호주 광산 또는 아프리카 광산하고 제휴를 맺고 있지만 지금 당장 또 수급적으로는 현재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의 어떤 흐름들이 좀 낮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거 제조 어떤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완성된 인조 흑연이나 완성된 흑연을 가지고 이제 수입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 발주가 돼야겠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몇 달 전에도 이슈가 났습니다. 테슬라, 벤츠 등 전기차 제조사가 흑연 확보 경쟁을 하고 2035년까지 97개의 흑연 광산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양극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해서만 밸류체인을 완성했지 흑연에 대해서는 거의 방관하고 있다가 한번 이번에 된통 당한 어떤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흑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산업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인리스 기기도 흑연, 그다음에 철광석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흑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어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흑연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현재 쉽게 봤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흑연이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흑연을 우리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샤프심, 연필심에서 나오는 그 흑연 정확하게 100% 흑연입니다. 물론 가공 물질을 섞었지만은 근데 그게 뭐가 대단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한번 보면은 현재 원소교 어떤 구조를 보면은 대단한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육각형으로 해서 계속 육각형은 어떤 그 구물망 구조가 여러 개 겹쳐져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위쪽과 아래쪽과 겹치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엇박자 하듯이 걸쳐져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지만은 흑연의 어떤 그 틈과 틈 사이가 리튬 이온이 들어가는 공간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장을 담궜을 때 우리가 현재 장을 담궜을 때 장에다가 뭘 넣죠? 고추를 넣고 거기다가 검정색 뭐를 넣습니다. 뭘 넣죠? 흑연, 흑연이 아니라
숯을 넣습니다. 숯을 넣는 이유가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흡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흑연이 리튬을 수용하는 최고의 다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흑연에서 이걸 닫힌 구조가 있는데 그걸 하나씩 절단하게 되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다음과 같습니다. 흑연을 한 층을 현재 떼어내게 되면 그래핀이라는 어떤 물질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핀이라는 것은 탄소만 되고 있는 육각형 물질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래핀이 최근에 최첨단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것이 흑연에서 나온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첨단 소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전지의 최고의 어떤 속성, 탄소 나노튜브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 그래핀을 가지고 한 겹을 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면은 실같이 말면은 싱글월 CNT가 되고 여러 두 겹이나 세 겹을 이렇게 둥글게 말게 되면은 이게 멀티월 CNT가 되는데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섬유의 어떤 원래 재료 물질이 되는데 그게 그래핀에서부터 출발을 좀 하죠. 흑연에서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까지 수직계를 이렇게 완성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좀 중요한 건데 이런 밸류체인을 어떻게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느냐? 수직계를 완성하는 업체는 유일하게 포스코 그룹밖에 없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인상 흑연을 가지고 구형 흑연에서 천연 응급제를 현재 흑연을 만들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인조 흑연은 어떻게 만드느냐? 인조 흑연은 석탄이나 석유의 어떤 그 부분에서 콜타르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현재 증류 과정에서 콜타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증류를 정제를 하게 되면은 침상 코쿠스가 만들어지고 침상 코쿠스를 통해서 인조 흑연을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인조 흑연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석탄에서 만들어지는, 석유에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흑연 안 돼?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 인조 흑연 만들어. 이것 때문에 인조 흑연이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포스코에서 실제 흑연을 다 수직 계열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다른 뭐 이쪽 관련된 업체에 다 납품을 좀 해줍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흑연을 순수하게 만들거나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있다. 물론 관련주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현재 인조 흑연을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제철소에서 고로라는 제철소에서 철강석과 석탄을 섞게 되면은 연료탄 섞게 되면은 증류 과정에서 현재 콜타르가 만들어지고 이 콜타르를 코쿠스 부분에서 가공을 통해서 현재 코쿠스가 만들어진 인조 흑연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된 종목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태경 현재 BK, 태경 BK는 오일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일은 아직까지는 단가가 비싸서 하지 않지만은 지금 계속 올라가면은 오일에서도 할 수가 있고 환경 오염적인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됐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에 대한 어떤 다공성, 어떤 구조, 리튬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 사이 여기에 보면은 흑연이 정육면체의 어떤 닫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리튬 이온이 들어갑니다. 음극지에서 보면은 양극에서 리튬이 있다가 현재 방전이 되면은 음극으로 가죠. 음극에 있는 흑연의 그 사이사이에 리튬이 들어가게 돼서 수용이 되고 여기서 전자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음극에서 그 마이너스 에너지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기가 방전이 되는 원리가 있는데 흑연이 이런 원리를 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리콘 응급제라서 실리콘을 씁니다. 흑연만 가지고도 되는데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리콘이라는 현재 가루를
그 반도체를 만드는 원료를 쓰게 되면은 왜 더 효과적이냐 하면은 흑연은 탄소 6개에다 1개의 리튬 이온을 저장을 합니다. 근데 실리콘은 원자 1개당 리튬이온 4개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를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인데 마이너스 극을 그 리튬이온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방전을 했을 때. 그래서 최대한 받아들이는데 흑연이 좋은데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실리콘을 더 첨가를 합니다. 근데 보통 비율이 5%에서 10%. 왜냐하면 실리콘이 한번 팽창하면 굉장히 많이 팽창하기 때문에 많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렇지만은 앞으로의 트렌드는 현재 흑연이 응급제가 있죠. 근데 이거를 응급제를 리튬 전지로 리튬 응급으로 현재 흑연을 좀 대체하려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리튬 금속 전지 또는 전고체 전지에서 이런 상용화 어떤 흐름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연이 그렇지만은 반고체 또 전고체가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흑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좀 전에 말했던 흑연에서 리튬 그래핀 쪽으로 현재 전환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흑연 관련된 주가 떠야 되는데 대부분 어디서 뜨냐? 그래핀 쪽에서 다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연에서 그래핀을 가공하기 때문에 밸류체인이 이쪽하고 연결이 됐다 해서 그래핀 주가 다 뜬다. 그래서 흑연 관련주를 찾아보려고 눈 씻고 찾아보려도 없습니다. 왜냐? 흑연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핀 관련 주가 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핀 관련된 부분들은 차서대 신소재로 강철의 20배, 다이아몬드의 2배 어떤 부분, 그다음에 초경량, 투과도, 뭐 종기 전도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의 어떤 성질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소재로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투명 전극이나 차세대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흑연, 그다음에 그래핀, 그다음에 탄소 나노튜브까지 수직계를 완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시는 뭐 디스플레이 분양, 투명 디스플레이도 그래핀, 흑연을 가지고 만들고 그러죠. 그다음에 태양전지에 관련된 더 효율화된 것도 그래핀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2차 전지에서 그래핀이 또 다른 어떤 재료로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핀은 육각형 망이기 때문에 실리콘이 어떻게 보면은 리튬 이온을 실리콘 안에가 리튬 이온 전지를 여러 개 수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거를 팽창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그래핀으로 만약에 덮게 되면은 이렇게 팽창을 못하게 아예 그물망에 싸게 되면 팽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열어서 그래핀 전지를 개발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흑연에다가 그래핀을 대체하거나 현재 실리콘을 왕창 비율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획기적인 기술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들이다.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핀의 또 뭐 현재 응용 기술, 우리가 맥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신이 뭐냐면은 탄소에다가 금속기를 두 층을 까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외부에다 작용기를 더하는 거죠. 그래핀과 유사한 기술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흑연이 그래핀, 그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맥신까지 연결이 되는 만능 소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관련된 종목군들 제일 중요하겠죠, 흑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개를 안 하고 가면은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흑연 통제에 나선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또 반사수혜가 기대가 되는 섹터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 강의가 흥미로웠다,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한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임상현 강사님께서 콕 집어오신 1타 주식은 또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명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중국 흑연 통제 반사이익 그래핀 관련주인데요. 노란 톡방 안에서만 자세한 전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내용과 또 연결이 되는 오늘의 1타 주식이었는데 우리 강사님이 안 혼나려고 그냥 가면 혼날까 봐 준비해 주신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짚어주시죠. 예, 자 크리스탈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니까 크리스탈 보석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름만 크리스탈로 들어갔고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는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생소하고 사람들이 중국 기업을 하도 이렇게 이렇게 분식 회계나 그런 말썽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그 두려움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준비된 화면 자료를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크리스탈 신소재는 현재 차이나 크리스탈 신소재 홀딩스라는 케이만 제도,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가 최종 지주회사입니다. 약간 수상하지만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홍콩 지주회사를 통해서 장인 유자광 운모 유한공사라는 현재 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에서 바로 그 그래핀을 제조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리스탈 신소재는 운모를 가공하는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업체가 그래핀 소재까지 이제 진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실제 유령회사라고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 자회사인 장인 유자광 운모 유한회사를 찍어왔습니다. 그렇죠?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은 운모를 설명하고 하는 어떤 자료 홍보실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된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성 운모가 여러 가지 자동차 소재, 화장품 소재, 전력 소재 이런 소재 쪽에 쓰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운모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운모에 대한 어떤 밸류체인을 나타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운모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의 1위 업체가 크리스탈 신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회사에서 2019년에 탕구월 웨이, 현재 탕구웨이라고 합니다. 탕구라고 보통 하죠. 근데 중국식 발음하고 그 한자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탕구월 웨이하고 현재 인수를 좀 했는데 탕구월 웨이가 그래핀 생산 시설을 보유하는 기업이 전문 기업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그래핀 사업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리스탈 신소재에서 어떻게 흑연을 가지고 그래핀을 만드느냐 하는 방법인데 흑연 같은 경우는 육각형의 어떤 그물망이 여러 겹으로 있죠. 그걸 물리적으로 박피하는 어떤 그 기술을 여기서 이제 개발을 좀 했던 방법인데 요거는 설명하는 방식이 기류 생성, 와류 상태, 그래핀 채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씩 뜯어내는 방식 이거를 해야만이 그래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박리 기법을 통해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 물론 화학적 방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크리스탈에서는 요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흑연에서 그래핀을 얇은 현재 박피를 좀 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 그래핀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다양한 소재를 좀 사용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흑연은 어딨냐, 흑연 광산이 어딨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흑연 전문 기업, 그러니까 흑연 광산을 하는 거죠. 중타의 활용인과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 제휴 단계에 있고 내년 정도가 되면은 현재 흑연 광산도
소유를 할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뭐 실사 나오는 과정들, 뭐 찍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문 기사나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중타이 와루, 그러니까 흑연 광산까지 소유하게 되면은 그래핀, 운목까지 수직 계열을 완성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탈 신소재가 유일하게 흑연 광산을 소유하는 기업으로 떠올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국내에서 흑연 광산은 전무합니다. 딱 하나 있는데 지금 개발 단계에 좀 있습니다. 가평이라 해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도 아래 노란톡에 그 종목까지 덤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는 흑연 광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한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유려한 것도 좀 덤으로 드리기 때문에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 흑연 광산을 소유한 기업은 현재 제휴하는 관계가 대기업이 있지만은 중소기업 중에는 유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지금 전체적으로 장기 차트로 보면은 크게 한번 시세를 냈다가 고점에서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좀 불거져 내려와서 어제 현재 지난 주말에 살짝 들어 올렸고 지난 장 막판에 좀 나왔죠. 오늘 갭상승했다가 밀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현재 흑연 광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좀 생각이 돼서 보석 같은 종목 크리스탈 신소재 매매 전략을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함께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봤는데요. 이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나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시황을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수급 불안으로 불안감이 더욱더 커진 모습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한 모습이었고요. 강의는 중국의 흑연 통제로 또 노려볼 수 있는 투자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타 주식은 크리스탈 신소재였습니다. 전략은 이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상현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